그 이후에 가격이 중앙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고, 여기서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은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재차 반등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까지 이렇게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정석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MACD와 볼린저 밴드를 함께 활용하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워낙 대중적인 지표인 만큼 각각의 장점도 분명하지만 실전에서는 한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표들입니다. 이 MACD는 추세 전환과 모멘텀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포착해 주지만 횡보장에서는 잦은 교차 신호로 인해 손실이 반복되기가 쉽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과열과 과매도 구간을 잘 보여주지만 추세가 강할 때는 상단과 하단을 계속 이렇게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지표를 단순히 겹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CD부터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 보이는 파란색 MACD선은 12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26일 지수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고, 이 MACD 선을 9일 이동 평균선으로 나타난 게 이 빨간색 시그널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 모멘텀이 살아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이탈을 했을 때는 하락 압력이 강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제로선을 설정을 해서 제로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까지 함께 보면 단순한 교차가 아니라 현재 움직임이 힘이 있는 방향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가격이 밴드 하단에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 상단에 가까우면 과열 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추가로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지면 시장의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 반대로 밴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실제로 추세가 크게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MACD로 추세의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고 볼린저 밴드로 진입 가격을 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서만 진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진입 타점, 손절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간단합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거나 근접해서 지지를 받고 동시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될 때 매수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손절의 경우에는 최근 저점 혹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이탈을 했을 때는 바로 손절을 진행해 줍니다. 익절의 경우에는 1차 목표가로는 중간선인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숏 포지션의 진입 조건으로는 정반대예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거나 근접해서 저항을 맞습니다. 동시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숏에 진입을 하면 돼요. 손절과 익절은 매수 타점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상단 밴드의 접촉 이후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같은 구간인 MACD를 보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선인 20일 이평선까지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추가로 하단 밴드 근처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매수 타점입니다. 이렇게 하단 밴드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MACD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중앙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고, 여기서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은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재차 반등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까지 이렇게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매매법이 모든 구간에서 통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지나치게 좁고 MACD가 제로선 부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없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할 점은 손익비입니다. 이 매매법의 경우에는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어요. 최소 1대2 비율은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MACD는 추세와 모멘텀을 판단하는 도구이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위치와 변동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같은 방향의 신호를 줄 때만 진입을 하는 원칙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매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전략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단순한 매매 기법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정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